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 1월 22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에 관련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순위를 매겨본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1등은 리플의 창업자인 크리스 랄슨이 차지를 했고요. 자, 그리고 2등은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 3등은 바이낸스의 자오장평, 그리고 4등은 윙클보스 쌍둥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업비트의 송치영 씨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벡트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벡트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에리스X라고 합니다. 벡트뿐만 아니라 이제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선물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여하는 기업들을 잠깐 보자면은 세계적인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그리고 나스닥 벤처, CBOE 등 이제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리스X 역시 올해 상반기에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답답한 거, 에리스X도 마찬가지로 벡터와 마찬가지로 선물거래위원회 CFTC로부터 선물 상품 취급과 청산 업무에 대한 승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리스X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2위를 차지한 이제 이더리움 재단을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이사로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와 에리스X 둘 다 모두 최대한 빨리 개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이 개장을 한다라고 해서 100%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거래소로 많은 기관 자금들이나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규 자금들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 두 가지의 거래소 최대한 빨리 개장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이른바 간편 결제 시장에 암호화폐 업체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빗썸 캐시 그리고 테라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테라페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텐데 2018년 하반기에 티몬, 배달의 민족,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등 국내외 15개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테라 얼라이언스를 조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테라 연합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여기에 속한 사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4,5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특히 카카오와 제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빗썸 캐시를 선보이고 있는데 빗썸 회원 보유 자산을 일컫는 말이 바로 빗썸 캐시입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와 원화포인트를 합친 총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큐텐에서 상품을 구매한 빗썸 회원은 법정화폐 외에 빗썸 캐시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잠깐 보도록 한다면은 글로스퍼, 하이콘, 팅스나인, 펀디엑스 그리고 에이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되고 있죠. 일본 정부는 현금 대신 암호화폐 결제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는 도쿄 올림픽 이전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약 80%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도쿄의 상점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현금 결제를 줄이고 이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은 S코인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SBI의 기타오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은 금융당국, 증권사, 가상통화거래소 계좌 개설도 금지한다. 후오비 등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후발 주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법인 계좌를 만들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 및 자금 거래에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는 길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죠. 참고로 지금 현재 은행의 법인 계좌와 투자자 가상 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역시 국내 소식인데요. 저는 이러한 거래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코미드라는 거래소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볼륨이라든지 잦은 거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래서 CEO인 최현석 씨가 3년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3년이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기 관련해서 법령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초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목록을 보면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도 오고요. 이제 비탈릭,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탈릭이 러시아에서 건너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사진부터 되게 재수없게 생겼죠.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옵니다. 새우젓 같은 거 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자, 아무튼 이제 비탈릭 부테린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서 비탈릭 부테린과 이제 토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말싸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부디 비탈릭 부테린이 이 사람을 좀 콧대를 확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울고 가게 할 수 있도록 울고 가게 된다면 제가 티슈 한 장 정도는 건네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쟁쟁한 인간들이, 아니 그 쟁쟁한 분들이 오십니다. 비탈릭에 의해서 조셉 루빈도 여기 온다라고 하죠. 이렇게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이클 에링턴도 오네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국내 소식입니다. 정부가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 기술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만 더 있으면은 무슨 문서대로 동사무소 가고 그런 일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CNBC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암호화폐 강세론자죠. 브라이언 켈리가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다. 하지만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려면 1년은 걸릴 것이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쳤거나 거의 바닥을 쳤다고 믿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유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90%는 반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는 올해 ETF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말이 되죠? 이 사람이 하는 말 반대로만 따라가게 된다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사상 최장의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전망이 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틀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반대로 말하고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외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유엔이 최근 2018년 세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핀테크 혁신 분야 대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은 암호화폐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교환 기능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기관은 현재 유엔은 글로벌 신원 증명 서비스 업체와 함께 아동 신원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아동 인신매매 등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이라는 큰 기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G20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세금 관련해서 규제를 마련하라는 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 증권 분류 규제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총 5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있고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은 당국은 암호화폐, 토큰,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의 규제 대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프로젝트에 대해서 10년 징역형 및 최대 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처벌이 시원시원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완전히 증권으로 놔버렸네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는 이제 사뭇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10개의 국가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1등이 몰타, 2등이 스위스, 그리고 3등이 바로 일본, 그리고 4등을 싱가포르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 2개가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를 했네요. 5위부터 10위까지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남아공, 덴마크, 미국, 아랍에미리트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현지 미디어에서 이번에 일본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 신고 공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신고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작년에 번 돈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소득 신고를 하라는 것이겠죠. 작년에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에 대비를 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4배 정도 뛰었다라고 합니다. 금액은 2.2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올 봄까지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산업이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업 운영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아직 법안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된다라면 이제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향후 1, 2년 내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규제가 정례화 될 것이며 유럽이 여기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뇌피셜로 찌끄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동전 바꿔주는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수수료, 낮은 처리 효율과 복잡한 KYC 검증 절차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의 슈퍼마켓, 세이프웨이 그리고 알버슨스에서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불편한 것이 저 KYC 검증 절차겠죠. 장 보고 나왔는데 이제 자기 신분증도 스캔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KYC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더 쉽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죠. 이란의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 제재를 벗어나게 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제안들은 상당히 미숙하고 터무니없다. 이야기만 들어도 많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블록체인 기술을 만약에 일찍 받아들였었더라면 좀 더 다른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허가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은행 업무를 허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회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통과가 된다면은 디지털 자산은 현행법 내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와이오밍주 의회는 은행들이 지정된 위탁 관리자에게 제공할 디지털 자산의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 및 법원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자, 미국 기사도 잠깐 찾아봤는데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양당의 국회의원이 함께 지난 금요일 SF5125를 정부에 제출을 했으며 통과되면은 디지털 자산을 현행법에 따라서 재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은행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팔콘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은행 내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를 은행의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돈을 현금으로 바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기관 자체에 분리 팔콘 지갑의 주요 크립토 통화 그것을 직접 전송할 수 있으며 이 암호화폐를 평범한 돈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코인 이렇게 4가지 먼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팔콘 측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산을 완전히 은행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었으며 은행의 포트폴리오 명세서 및 세금 보고 문서에 이제 암호화폐를 포함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다른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von토벨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이 먼저 자산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 사기라고 일컫고 있는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제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다루게 된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암호화폐가 정말로 하나의 통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일단 자산으로서는 완전히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이렇게 먼저 통과가 되게 된다면 다른 주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전역으로 이런 운동이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따라가게 되겠죠. 이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쪽으로 먼저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첫 번째 암호화폐 ATM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박스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텐센트의 넥슨 인수는 가짜 뉴스다. 뭐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은 뭐 짜장면 빼고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비트코인 ATM 전문 업체인 어스코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주간 평균 ATM 자금 회전율이 36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전달해드린 그런 소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하고 있을지언정 거래는 많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온라인상에서 로저볼을 사칭하는 그런 SNS 계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이미 6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암호화폐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암호화폐를 조금 보내면은 그거 받고 배로 돌려주겠다. 얘 100% 사기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버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사기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관련 에어드랍 이제 정보가 나왔는데 비트토렌트 재단은 2019년 2월 11일부터 TRX 트론 보유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에어드롭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날짜가 일단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org에서 사토시 백서를 이제 17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사토시의 백서가 궁금하시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BMW를 운전한 이 사람은 라이코인과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본사인 것 같죠? 이제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죠. 이 나스닥 또한 비트코인 선물 시장으로 뛰어든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일지언정 저희가 눈을 세계로 돌려본다면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